혹시 다슬기가 간에 좋다고 해서 국으로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도 몸이 더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며 설사가 잦아졌다면 그 이유 알고 계신가요?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다슬기가 보약이 되는 사람과 몸에 부담이 되는 사람의 차이, 오늘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다슬기는 예로부터 간 해독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섭취 방법과 체질에 따라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다슬기 먹고 속이 불편해지는지,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가장 안전한 섭취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다슬기의 영양 성분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슬기는 단백질, 철분,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간 기능 보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우린 성분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피로 물질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좋고 아미노산이 풍부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슬기는 찬 성질과 높은 단백질 농도로 인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다슬기는 성질이 차가운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평소 속이 냉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다슬기를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데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다슬기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이를 모두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생기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께서 간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다슬기국을 큰 그릇으로 드셨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는데 2주일째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아졌다고 하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다슬기 섭취를 줄여보라고 권하셨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소량씩 드시니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슬기 섭취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과다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권장량은 작은 공기 한 그릇 이내입니다. 욕심내서 2그릇, 3그릇 드시지 마시고 딱 한 그릇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슬기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속이 냉한 분들에게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찬 음식만 먹어도 배가 아프시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리할 때 생강이나 마늘을 함께 넣어서 찬 성질을 중화시켜 드시면 됩니다. 다슬기국을 끓일 때 생강 서너 쪽 정도와 마늘 대여섯 쪽 정도를 넉넉히 넣어주세요. 세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민물 식재료의 위생 문제입니다. 다슬기는 민물에서 자라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간흡충이라는 기생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기생충은 덜 익힌 민물 생선이나 조개류를 통해 인체에 침입합니다. 간흡충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간 기능 저하, 담관염, 심하면 담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슬기는 반드시 충분히 삶고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국물만 좀 우려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짧게 끓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5분 이상은 팔팔 끓여주셔야 합니다. 아예 10분 정도 충분히 끓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열을 가하면 기생충과 세균이 모두 사멸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변에 간에 좋다니까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식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고 평범한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슬기를 약이 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다슬기국 형태로 소량 드시는 것입니다. 다슬기를 볶거나 튀기는 등 기름진 조리법은 소화 부담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이미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인데 여기에 기름까지 더해지면 소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다슬기국을 끓일 때는 물에 다슬기를 넣고 생강, 마늘과 함께 약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끓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추를 넣으면 완벽합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슬기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며 체온 균형을 맞춰줍니다. 부추의 유화알릴 성분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다슬기의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국이 거의 다 끓었을 때 부추를 송송 썰어놓고 1분 정도만 더 끓인 후 불을 끄세요.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을 하실 때는 너무 짜지 않게 하세요. 다슬기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섭취 빈도는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1~2번 작은 공기 한 그릇 정도만 드시면 다슬기의 좋은 효과는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슬기국을 드실 때는 밥에 말아 먹기보다는 국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다슬기국은 반찬으로 조금씩 곁들이거나 국물만 한 그릇 드시세요. 다슬기 살은 몇 개 정도만 건져 드시고 국물에도 영양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와 있습니다. 다슬기를 보관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다슬기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주세요. 씻은 후에는 소금물에 반나절 정도 담가서 해감을 시키고 어두운 곳에 두면 다슬기가 입을 열고 모래를 뱉어냅니다. 냉동 다슬기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시거나 찬물에 담가서 해동하세요. 다슬기를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만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슬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슬기의 퓨린 성분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환되어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슬기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하는 보양식입니다. 충분히 익히고 소량 섭취하고 체질을 고려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1~2번 작은 공기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반드시 5분 이상 끓여서 익혀 드세요. 셋째, 위장이 약하신 분은 생강과 마늘을 넣어 조리하세요. 넷째, 부추와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알레르기, 신장질환, 통풍이 있으신 분은 주의하세요. 오늘부터는 좋다니까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먹는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건강식이라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살피고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슬기는 분명 좋은 식재료입니다. 타우린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다슬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조금만 알아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 건강에 진짜 도움되는 음식 상위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증된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